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비리 쓰면 지금 시기에 힘든 거 맞습니다. 매일 근심 걱정에 하루하루 앞날에 여유도 없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 올해가 된 지가 19일 됐네요. 19일. 시간 빠르네, 맞죠? 네. 다들 뭐 올해 어떻습니까? 근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제 방송에 뭐 채팅이나 댓글로 뭐 힘들다 어렵다.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런 힘든 시기를 극복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사람 누굴까? 뭐 전반적으로 다 힘들겠지만 진짜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좀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빚쟁이. 네. 요즘에는 이제 다중채무자가 부르더라고요. 다중채무자. 빚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지금 다중채무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변에도 좀 부채가 많은 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위기인 분들은 지금 빚이 많은 분들이에요. 빚이 많은 분들은 갚아야 되죠.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비투하신 분들, 그리고 영끌하신 분들, 이분들입니다. 왜냐? 이분들은 좀 빚이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빚진 사람들, 자신들이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자식이 빌린 겁니까? 아니면 뒤에 안 보고 빌린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90%는요, 뒤에 안 보고 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책 없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빚을 갚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관가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갚을 수 있다.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저는 그전부터 서민이 빚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일반 서민들은 애초에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뼈 아프겠지만 이 사실입니다. 뭐 서민분들 중에서 뭐 매달 세금 떼고 1,000만 이상 번다? 사실상 없어요. 없습니다. 중산층도 그런 사람 거의 없어. 서민들 버는 거 보통 한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좀 더 벌면 350이야. 거기서 좀 나아가면 400이고. 대부분 고만고만하게 법니다. 그러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빚을 많이 졌습니까? 저는 신용카드 잘못 써가지고 연체돼서 가족한테 빌려서 다 갚고 가족한테 다 갚았네요. 빚은 없습니다. 그 자랑 아닙니다. 성취부분이. 자랑 아니에요. 뭔가 빚 다 갚았다고 떳떳하게 말하려고 하시는데 떳한 게 아닙니다. 원래 빚이 없어야 돼. 애초에 정상이면 그런 거 안 합니다. 님이 신용카드 잘못 쓴 것 자체가 아까리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님 가족이 만약에 안 빌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님이 아까리 못해가 가족한테 손 벌린 거 아니야. 이거 자랑 아닙니다. 떳한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많이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저런 경험 합니까? 안 해요. 애초에 저런 일 벌리지도 않아. 근데 본인이 객관적으로 아까지 못해서 신용카드 잘못 썼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썼겠죠. 잘못 쓴 거 없어.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뭘 잘못 썼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의도대로 쓴 거죠. 근데 자기 능력과 주제에 맞지 않게 막 쓴 거죠. 막 쓰니까 이제 카드 대금이 많이 나왔고 그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니까 연체가 되는 거고 계속 연체되고 압박이 심해지니까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가족한테 도와달라 얘기한 거고. 예. 만약 가족이 안 도와줬으면 본인이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족한테 짐이 된 거야 이게. 아니 반박하셔도 돼요. 반박하셔도 돼. 그러니까 빚 다 갚은 게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없어야 된다니까. 나 이 이상하다니까. 무슨 뭐
힘든 뭐 빚을 다 갚으면 인생의 승리자. 뭐가 승리자 이게 그냥 디폴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빚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 딱 제로. 디폴트 값 아닙니까? 이 생각 안 해요? 남들은 이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저축할 때 난 빚 갚고 있네. 이거 뭐한 짓일까? 갚으면서 이 생각 안 했습니까? 죄송한데 뼈 때 드릴게요. 했을 겁니다. 모든 빚쟁이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빚 갚는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이게. 뭔가 다 쳇바퀴처럼 도는 거 마냥 뭔가 성과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일하면서 뭐 이제 자산 늘리고 좀 사는 게 나아질 시기에 나는 지금 마이너스 메꾸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툭 까놓고. 물론 저분이 자기 능력으로 갚은 거는 그래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게 일을 벌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저분은 일을 벌려가지고 책임졌다 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누구나 저분처럼 카드빚 져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없으니까. 일반 서민이 이 빚이 많은 문제가 뭐냐 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일반 서민들이 문제가 뭐냐면 빚이 억 단위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 단위. 빚이 억 단위 넘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자 붙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원금 이자까지 갚으려면 매달 상환금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특히 보통 일반 보통 사람이 억 단위 빚졌으면 대출 받은 곳이 한 4군데 됩니다. 성진 부분이 해봤으니까 아시겠네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니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소심해지십니까? 아니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으면 당연히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인정 안 해줍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졌으면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뭐 이게 뭐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빚 갚는 걸 대단하다 생각하는지 아세요? 빚 못 갚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야. 빚 못 갚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왜 빚을 못 갚냐?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빚의 액수가 많으면 개인이 갚는데 좀 힘에 부칩니다. 왜냐? 원금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일도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심히 몸갈아서 일하면 뭐 돈 많이 주고 그럽니까? 일할 때가 있어야죠. 일할 때가. 예. 요즘에 빚 갚으려고 배달 드리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제 방송에도 몇 분 계세요. 근데 요즘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다 뛰어드니까. 예, 전국에 돈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뛰어드니까 가뜩이나 이제 포화 상태인데 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 점점 사람들이 배달을 좀 적게 시켜 먹죠. 예. 아마 올해 들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끊는다거나 시켜 먹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냐 뭐 배달 시켜 먹는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일반 서민이야.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이제 물가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예전처럼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비리는 분들은 아마 오래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쉽지 않을 거야.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누구나 전세, 월세 보증, 매매 대출금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빚이 있다면 빨리 줄여 나가야죠. 인생은 돈을 모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나마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빚을 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많이 졌어. 지금 연끌하신 분들 힘 많이 붙일걸요? 네, 무리해서 신축 들어가신 분들 힘이 많이 붙일걸? 뭐 지금 뭐 집값 올라간다 하지만 막상 그 올라간 집값을 재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약간 부채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좀, 보면 제가 가장 걸러야 되는 뉴스 기사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 기사예요. 부동산 기사. 보면 안 됩니다. 보면 눈별해요. 왜냐? 생각해봐. 사람들은 돈이 없고 여유가 없고 대출받기 힘든데 집값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상식 이해됩니까? 뭐 경기가 좋아 사람들 뭐 돈 많이 벌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집값 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좀 다르잖아. 경제가 엎어진 마당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한 5년 전 겪어봤잖아요. 그 연금이 일어났을 때. 이 집값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 다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 동네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집보다 더 목 좋은데, 그런 데는 뭐, 내가 1억 오를 때 거긴 3억 올라.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직장 여기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잖아. 집값 오른다고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이게. 팔아야 내 돈 되는 거지. 팔지 못하면 그냥 숫자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집 내놓으면 사람들이 덥석 물 것 같습니까? 물 것 같아요? 어떻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연끌하신 분들 중에, 뭐, 빚 갚기 힘들어가지고 집 내놓은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근데 내놓는다고 무조건 삽니까? 지금 호가가 엄청 비싼데. 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목 좋은 데는 뭐 웃돈을 주고도 팔립니다. 목 좋은 데는. 그런데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뭐 경기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목 좋은데. 객관적 검증된 데 있잖아요. 근데 일반 동네. 보통 일반 서민들 일반 동네 살잖아. 맞죠? 중산층하고. 그런 동네 어떨까? 내가 지금 연끌해가지고 지금 집 무리에 샀는데 도저히 갖기 힘들어.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가족들 길거리 나앉을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이게. 8개월, 1년 돼도 안 나가는 집 많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생각해봐. 나도 빚을 무지하게 져가지고 이 집을 샀어. 그러면 이 집을 사는 사람도 빚을 많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네.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옛날처럼 많이 안 해줍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 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출금을 제때 못 갚거든요. 요즘에 점점 금융기관에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출 연체가 뭐냐? 이제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서 밀리는 거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아마 연끌하신 분들 중에 연체가 되는 집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계속 연체가 되면 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면 돈 받아야 되니까. 계속 연체가 되고 이상 답이 없으면 그냥 그 집 경매에다가 팔아버리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뭐 법원 경매 같은 데 많이 올라오겠죠. 여러분 지나가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전봇대나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법원 경매문이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적힌 거 봤죠. 옛날보다 좀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런 거죠, 대부분. 이제 담보로 이 집을 내놔, 이제 뭐 대출 받거나 했는데 못 갚아서 그 담보 설정한 걸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받아야 되니까 예, 경매 붙인 거죠, 이게. 먹고 살기 좋으니까 법원 경매 내놓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빚이 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너무 많이 졌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버티기 힘들죠. 경기가 좋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냥 생각해봐. 올해 일자리도 많이 없고 특히나 연끌하신 분들은 좀 위태위태합니다. 왜 위태위태하냐? 만약에 맞벌이로 겨우 일해가지고 갖고 있어. 근데 한쪽이 아프잖아요. 작살납니다, 이게. 한쪽이 갑자기 희망퇴로 직장 나가잖아요. 작살나, 이게. 그런 집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진짜 답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연끌 안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연끌 하신 분들이 좀 약간 시한폭탄이야, 이게. 보통 연끌 하신 분들이 40대가 많거든요. 40대까지 희망퇴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란 말이야. 아직 갚아야 되는 그 이제 대출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상환해야 될 기간이 많은데 회사가 어렵다고 이제 자꾸 나가라 압박을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연끌 하신 분들 지금 가시방석일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막상 그렇다고 팔고 나오면 그만이다. 한번 내놔보세요. 쉽게 나가는지. 쉽게 나가는지 한번 내놔봐. 집이 그렇게 쉽게 팔리는지.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능력이 맞지 않게 과도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아마 올해가 진짜 힘들 겁니다. 겨울만 힘든 게 아니야. 1월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초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 딱히 대단한 사람 아니라면 웬만하면 대출 받지 마세요. 뭐 빚내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나락가신 분들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